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에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배우자라는 존재 때문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설레고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활 속에서 서로의 습관이 드러나고 성격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귀엽게만 보이던 습관이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귀엽게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일도 큰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말투 하나가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되고 때로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분명히 함께 살고 있는데도 마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서로의 말과 행동에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또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서 집안에서 부딪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하필 내 인생의 반려자가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사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성격 차이,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말도 없이 지나칩니다. 왜 인사도 안 하고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면을 두고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성격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이런 원망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대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지. 맞아. 배우자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해. 이런 공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받은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하는 말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도 크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말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더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사랑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큰 아픔을 느낍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게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길 바라고 내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가와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무심해 보이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화를 나누다가도 다툼이 생깁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도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심지어 함께 TV를 보다가도 작은 말이 불씨가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후회와 원망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에 고통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말을 거칠게 했을 때 나는 나를 무시하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마음이 단단히 다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 사람도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는 덜 납니다. 서운함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깨달음 하나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면 부부 둘만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서로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가 삶의 행복을 좌우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해온 배우자와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더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커지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도 결국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불안하고, 그 사람도 외롭습니다. 내가 힘들 듯 그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듯 그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배우자를 원망하고 그 원망은 곧 나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불교의 지혜를 통해 새롭게 바라보려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일화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끝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랑 하나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끝없이 생겨납니다. 그 문제들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박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하는 상처가 남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아내는 답답한 마음에 한 말이지만 남편은 깊은 무시를 느낍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는데 왜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어야 하지? 이런 억울함이 쌓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심지어 TV를 같이 보다가도 일어납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말이 남기는 상처는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도 큰 갈등의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귀엽게 보이던 습관이 세월이 흐를수록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습니다. 아내는 매번 그것을 치우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당연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까?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치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양말 하나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으로 커집니다. 또 반대로 아내의 습관이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왜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리게 말하지? 남편은 점점 대화가 피곤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억울함이 가슴 속에 쌓입니다. 이처럼 생활 속 사소한 차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큰 골이 됩니다. 작은 금이 시간이 지나면 큰 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의 뿌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나? 앞으로 학원비는 또 어떻게 하나? 이런 대화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문제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앞날 생각해서 아껴야 해. 남편은 말합니다.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자. 이런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사실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습관 하나, 돈에 대한 태도 차이. 하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날에는 큰 벽처럼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왜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 인생이 힘든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건 배우자 때문이야. 이런 마음은 끝없이 증폭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배우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갈등은 서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크게 특별한 사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상 속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장면들이 하루, 한 달, 몇 년 동안 쌓이면 결국 마음의 골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무책임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좀 쉬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잔소리로 들립니다. 왜 나를 못마땅해 하지? 나는 이제 겨우 숨 좀 돌리는 건데. 이렇듯 같은 장면을 두고 서로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마음이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 좀 해줘.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막상 밥을 다 먹고 나면 남편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만 하지 왜 행동은 안 하는 거야? 나를 하인처럼 생각하는 건가? 남편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 왜 기다려주질 못하지? 늘 불만만 말하니 집에 있는 게 힘들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그 마음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소한 일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넘어갔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느라 마음에 담아둘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더 눈에 띄고 더 크게 마음을 흔듭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오래 남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벽이 높이 쌓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만 원인을 돌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왜 저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할까? 이런 원망은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미루는 장면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잠시 쉬고 싶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아내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시하네 하고 받아들이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표현을 서툴게 하는구나 하고 본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차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의 행복과 고통을 가릅니다. 그래서 갈등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 조금은 다른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는 더 큰 바람을 갖게 되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고단함을 덜어주며 나와 같은 길을 걸어줄 사람. 우리는 그렇게 배우자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던 배우자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배려해주지 않을까? 이 의문이 쌓이면 배우자는 점점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서로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비슷한 취향으로 살아가던 부부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한 사람은 건강을 생각해 아침 일찍 일어나려 하고 다른 사람은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을 즐깁니다. 음식 취향도 달라지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고 여가를 보내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점점 크게 느껴지면 배우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쌓이고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더 커집니다.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 고단함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실망이 찾아오고 그 실망이 곧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계속 쌓이면 결국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마치 배우자가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근본은 내가 품었던 과한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생의 피로가 배우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문제, 노후 준비의 부담, 건강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밖에서는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쉽게 쏟아냅니다. 원망 섞인 말투, 짜증 섞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기보다 내가 배우자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지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만 무심하게 행동해도 역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월 속에 묻힌 서운함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작은 희생과 양보의 연속입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간 순간들, 참고 견뎠던 일들, 그때마다 쌓였던 서운함이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운함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서운함을 건드리면 오랜 세월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작은 행동이 나를 크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의 차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인생의 피로, 세월 속에 쌓인 서운함.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배우자의 존재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의 뿌리를 잘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역시 내 마음 속에 많은 기대와 집착을 품고 있습니다. 그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집안일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나의 기준과 다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으로만 남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이 부딪히면서 결국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 짐작하고 그 기대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반응하리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셈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나타나는 정서적 거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애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삶에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그 무관심이 때로는 냉정함처럼 느껴지고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배우자가 특별히 무심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익숙함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는 비교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집 부부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누군가의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이벤트를 해준다는데 내 남편은 왜 무심할까? 누군가의 아내는 남편을 따뜻하게 대해준다는데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이런 비교는 배우자를 더 힘들게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 비교에 눈을 거두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결국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차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쌓인 서운함, 인생의 피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집착과 비교심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마음을 풀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둘의 세월, 서로의 기대, 나의 집착이 모두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은 상대방의 잘못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은 서운함, 내 안에 쌓인 피로,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모두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잘못, 나의 서운함, 그리고 함께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인 피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가장 깊게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라면 그 상처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기대와 의존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주하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울렁일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날카로운 한마디, 관심 없는 듯한 눈길이 하루 종일 마음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배우자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성격, 내 부족함, 내 숨겨진 불안이 배우자를 통해 비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놓고 다툼이 있다고 합시다. 작은 설거지 문제일 수도 있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자체보다 마음속에서는 나는 늘 무시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분노와 서운함이 겹쳐지고 단순한 갈등이 깊은 상처로 변합니다. 중장년층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성장하고 직장에서는 정년을 바라보며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안정되었다고 느낄 때 배우자와의 갈등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의존하거나 직장에서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 외로움과 서운함이 배우자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무심한 행동이 나를 깊이 아프게 합니다.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 대화 도중 휴대폰만 보는 모습, 작은 부탁을 잊어버리는 모습 등이 마음속 상처를 불러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심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줍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와 집착 속에서 만든 감정이라는 깨달음이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매일 다툰다고 합시다.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서운하고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화를 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고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수록 갈등은 커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의 이야기가 도움을 줍니다. 옛날 부처님 제자 중 한 부부는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매일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음식을 너무 짜게 한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남편이 방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었습니다. 둘 다 상대를 바꾸고 싶어 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분노가 너를 괴롭게 한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거라. 그 말에 두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남편이 짜게 요리하는 것을 참지 못할까? 나는 왜 남편이 방을 정리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날까? 서로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서로를 바꾸려 하고 불평과 불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다툼의 강도가 줄었습니다. 서로의 행동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 상처가 가벼워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후 제자 부부는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늦은 귓가에 화를 내기보다는 지금 남편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음식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나를 위해 요리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서로의 행동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뀐 덕분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기원정사라는 절에 살던 한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며 매일 다투곤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계획 없이 행동한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남편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상대의 모습은 실제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갈등의 고통은 사라진다. 이 말씀을 들은 부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기대와 판단 때문에 아내의 행동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짧게 명상을 하며 그날 느낀 상처와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화가 났구나, 서운했구나 라고 마음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무거움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중장년층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갈등은 사건 자체보다 자신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서운하다. 나는 화가 난다. 이 감정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호흡을 의식하는 작은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마음을 가다듬은 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갈등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 연기법도 참고할 만합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얽혀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말과 행동도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집착과 해석이 없다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이해하면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덜 얽매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부부는 매일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소한 갈등을 크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고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갖습니다. 결국 배우자와의 갈등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집착과 기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배우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며 평온함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이야기처럼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깨달음은 존재합니다. 무시와 모멸감을 경험하면서도 내 마음을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배우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 수행의 도반으로 변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상처와 분노를 키우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갈등은 절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 대신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바라봅니다.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마음속 평화를 만듭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습관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한 박자 늦춰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 분노의 강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완벽함을 바라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지키자. 이런 마음가짐이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불교의 연기법을 이해하면 모든 사건과 감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과 내 마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처와 갈등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원리 역시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나 자신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으면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라면 쉽게 공감할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 사소한 갈등이 큰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갈등은 그저 생활 속 작은 부분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아 속상할 때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화를 내기보다 남편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조금씩 연습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호흡 명상, 감정 인식, 기대 내려놓기. 이 세 가지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마음의 평온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나와 상대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거나 내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면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 마음을 먼저 살피는 연습이 쌓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작은 다툼조차도 마음속 집착과 기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고 호흡을 고르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화가 치밀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갈등의 불씨도 줄어듭니다. 또한 배우자를 완벽하게 바꾸려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 대신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이 반복되는 다툼과 서운함을 막아줍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늦게 귀가하면 왜 늦는지 탓하기보다 오늘 하루 고생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다독입니다. 아내가 사소한 실수를 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먼저 바뀌면 갈등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불교의 연기법을 생각하면 모든 현상은 서로 얽혀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무상과 무아의 관점을 이해하면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이라면 퇴직과 아이들의 독립 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이 원리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잔소리나 행동이 크게 느껴지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사소함이 평화로 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와 다른 성향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도 됩니다. 짧은 명상과 호흡, 감정인식, 기대 내려놓기. 이 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면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와의 갈등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갈등은 치유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일상의 동반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성찰하게 하는 도반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배우자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삶에 따뜻함과 이해가 생깁니다. 이처럼 불교적 시선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실천하면 배우자와의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배우자는 때로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마음속 상처로 다가오고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도반이라는 점입니다. 내 마음의 약함과 집착, 기대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바로잡고 돌아볼 기회를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저 상대를 탓하고 불평만 한다면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같은 사건도 상처가 아닌 깨달음의 기회로 바뀝니다. 중장년층이라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준비하며 인생의 많은 부분이 안정되었지만 배우자와의 사소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사소함이 불안과 상처로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을 바꾸는 작은 연습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과 무상, 무아의 가르침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기대를 걸고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간단한 호흡 명상, 말하기 전 잠시 멈추기, 기대 내려놓기 등의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점차 줄어들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그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배우자는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결국 가장 힘든 존재가 나를 가장 성장하게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고 이해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온 세월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실천하면서 삶의 깊은 평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배우자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상대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갈등을 줄이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연습을 지속하면 고통은 깨달음과 평화로 바뀌고 결혼 생활은 더 깊이 있는 의미와 위로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상처와 분노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 삶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 존재가 주는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사소한 일상의 갈등 속에서도 평온과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